제 웹 에디터 응용 1차 시 바닥과 벽 기능 사용하기 첫 번째 챕터입니다. 바닥과 벽 기능 사용하기 차시에서는 빈맵으로 시작을 해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바닥과 벽 기능을 사용해서 방을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이 바닥 메뉴를 사용해서 원하는 바닥 패턴을 선택하고 이 패턴의 형태에 맞춰서 타일을 하나씩 각 모서리 끝에서부터 면을 채우는 과정까지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잽으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크롬 등 검색 엔진을 통해서 잽을 검색하고 잽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스페이스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먼저 템플릿 고르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템플릿 고르기 화면에서는 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잽 맵과 구매한 맵, 이 두 가지 종류의 템플릿 중에서 원하는 공간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잽 맵 에디터에서 제공되는 바닥과 벽 기능을 이용해서 방을 만드는 과정부터 진행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템플릿이 아닌 템플릿 상단에 있는 빈맵에서 시작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망치 모양이 있고요. 그 망치 모양 옆에 빈맵에서 시작하기라고 쓰여져 있는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길쭉한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 설정 화면이 나오고요. 스페이스에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그 아래에 비밀번호 설정을 활성화할 것인지 혹은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둘 것인지 이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밀번호 설정을 활성화하게 되면 입장할 때 넣어야 하는 비밀번호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1111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페이스에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비밀번호 1111을 입력을 해야 이 스페이스에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검색 허용 항목도 있는데요. 이 홈 화면에서 스페이스의 이름 등을 통해서 스페이스를 검색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 허용을 활성화할 것인지, 혹은 비활성화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스페이스를 내가 아는 친밀한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신다면 검색 허용을 비활성화해 두시는 게 좋고요.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좀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스페이스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스페이스 이름을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이름으로 선택을 해서 정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검색 허용을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스페이스의 이름과 비밀번호 설정, 그리고 검색 허용 여부까지 결정을 하셨다면 이 스페이스를 어떤 목적에서 사용할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태그를 선택해야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태그를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만들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 스페이스 목적에 맞춰서 태그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태그가 나의 목적에 꼭 부합하지 않더라도 스페이스를 만들고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스페이스 사용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기타를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회의, 혹은 행사, 교육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태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태그 부분은 부담 없이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태그는 교육과 기타, 그리고 소모임 커뮤니티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 이름은 바닥과 벽을 이용해서 방 만들기 또 이렇게 제목을 정해 주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스페이스 만들기 화면으로 들어가서 스페이스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현재 스페이스에서는 아무것도 적용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바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 자체도 검정색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맵 에디터를 눌러서 바닥부터 벽을 설치하는 과정까지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맵 에디터를 선택해서 클릭한 다음 맵 에디터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맵 에디터에 접속한 초기 상태에서는 바닥 항목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도장 지우개, 화살표, 스포이드 이 네 가지 중에서는 화살표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메뉴 도장, 지우개, 화살표, 스포이드 이 부분이 바로 맵 에디터에서 맵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브젝트로 꾸미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도장은 바닥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타일을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장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타일, 바닥의 타일이나 혹은 벽 타일 혹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화면에 적용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도장 기능입니다. 지우개는 적용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나 혹은 바닥 벽 혹은 이제 타일 효과 등을 제거해주는, 삭제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지우개가 선택된 상태로 적용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움직여주시면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자, 초기 화면에서 선택되어 있는 이 화살표 항목은 말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닥, 벽, 오브젝트, 타일 효과 같은 것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그저 위치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화살표입니다. 자, 그리고 스포이드는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기능을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도장을 먼저 사용을 해서 이 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이 상태로 한번 스포이드를 다시 선택해서 적용되어 있는 이 타일, 바닥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한 이 바닥이 다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알기 쉽도록 다른 바닥 부분을 한번 이 초록색 바닥 부분도 옆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빨간색 바닥과 그리고 회색 바닥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이 초록색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스포이드로 이 부분을 따온 것처럼 자, 이쪽이 다시 여기에 이렇게 복제가 되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타일을 다시 이제 선택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화면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항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다른 부분에 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스포이드 기능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고 이 빨간색 바닥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른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 바닥이 복제가 되고요. 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 회색 바닥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다른 화면의 다른 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이 회색 바닥 부분이 또 복제가 되어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테스트 삼아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바닥을 무작위로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방을 제작을 하려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 바닥들은 지워줘야 되겠죠? 자, 지우개를 다시 선택을 하고 하나씩 지우다 보면 지금은 도장의 크기, 지우개의 크기가 자, 1 곱하기, 그러니까 한 칸 크기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럴 때는 우측에 있는 이 도장 크기에서 자, 1x, 2x, 4x 중에서 그러니까 4 곱하기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격자 그리드 한 칸 한 칸이 4칸씩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4칸, 세로 4칸의 범위가 선택이 되어서 이 안에 있는 이 바닥들을 혹은 이제 오브젝트나 벽이나 타일 효과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큰 범위로 그러니까 4 곱하기 4 범위로 이렇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도장의 경우에도 4 곱하기, 그러니까 4x 상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도장도 이렇게 4 곱하기 4, 가로 4, 세로 4, 4 곱하기 4, 그러니까 총 16칸이 되겠죠? 16칸 단위로 한꺼번에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6칸 4 곱하기 4 범위로 한꺼번에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맵 에디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도장, 지우개, 화살표, 스포이드를 함께 알아보았고요. 이제 바닥을 깔고 그리고 벽을 세워서 방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도장, 지우개, 화살표, 스포이드 메뉴 옆에 되돌리기와 다시 하기 기능이 있고요. 그 옆을 보시면 맵 크기 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맵 크기 조정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자, 맵의 기본 크기가 32 그리고 32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32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작은 네모칸, 이 칸 32개가 있는 너비만큼의 이제 크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맵은 가로, 너비로 총 32칸, 그리고 높이로 32칸 범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맵 크기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범위 밖으로는 바닥이나 벽, 오브젝트, 타일 효과와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닥과 벽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맵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 만들기 과정에서는 기본 크기, 그러니까 너비 32칸, 높이 32칸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맵의 크기를 좀 더 크거나 조금 작게 조정을 하고자 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 항목을 32보다 작게 혹은 크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크기에서 변경된 수치값으로 맵의 크기가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거나 혹은 지금은 이제 값이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X를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X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로 한번 바닥을 먼저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자, 도장의 크기는 1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바닥 메뉴가 선택된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여러 타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일들을 보시면 꼭 작은 카페트처럼 겉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이런 이제 그 색깔이나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이 맵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이제 적용을 하실 때 만약 이 끝부분을 선택한 상태로 도장을 선택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바닥을 적용을 해주시면 네,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진 부분이 계속 연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죠.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네모, 테두리가 있는 바닥 전체 모습이 골고루 화면에 적용이 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바닥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는데 이 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화면에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면 이 부분만 계속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거나 예쁜 바닥의 모습은 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맵 크기 조정으로 다시 가서 자, 크기 조정해 보시면 너비와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 숫자 값을,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맵을 초기화하는 이 항목도 있습니다. 또 오브젝트와 타일을 초기화하는 이런 항목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맵 초기화하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아무것도 없는 처음 그 초기 화면 그 상태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바닥을 선택한 상태로 도장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장 크기는 1x로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이 끝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기 쉽도록 패턴이 나오는 모습을 보기 쉽도록 위쪽에 있는 이 바닥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짙은 갈색의 패턴 무늬가 있는 이 바닥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우스 휠을 이렇게 굴려주시면 네, 네모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리면 화면이 점점 확대가 되고요. 마우스 휠을 뒤로 굴리면 네, 화면이 점점 축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마우스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바닥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현재 맵의 크기가 0부터 31까지 그러니까 총 32칸, 너비 32칸, 그리고 높이도 0부터 31까지 총 32칸으로 이제 준비가 이렇게 크기가 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 값이 32를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도록 이 상태로 이렇게 그 비율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장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 맵의 시작 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좌측에서 화면의 좌측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네모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게 되면 네, 좌표 값이 0,0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좌표 값인데요. 제가 자, 이쪽에 있는 이 네모칸 부분을 선택을 하면 네,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0,0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0,0이 바로 맵의 시작 지점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0,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체 맵의 크기는 칸수는 32칸이지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칸의 이제 번호 자체는 31번이 끝이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0,0에서 시작을 해서 이 바닥에 네, 끝부분을 선택을 하고 0,0 그리고 그 아래에는 1,1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에 여기 타일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바닥 타일을 적용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반대쪽 끝 이 모서리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크기를 32칸 크기로 이제 설정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 31,1 그러니까 이 선의 가장 끝부분 31에서 그 옆에 있는 이 32칸째에는 지금 이 검정색으로 짙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32칸, 그러니까 32번 번호의 칸부터는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맵 크기 자체를 32칸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크기를 벗어난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번호로는 31번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1번, 바로 앞에 있는 이 30번에 이쪽 모서리, 이 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이번엔 쭉 내려가서 네, 좌측 가장 아래쪽 모서리를 이번에는 아래로 네, 31번보다 한 칸 앞, 그러니까 번호 하나가 앞인 30번에 이렇게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은 1,30이 되겠죠? 자, 1,30에 이쪽 모서리를 적용을 해 주었고요. 자, 이번에 우측 아래쪽 모서리 부분 타일을 30, 30 네, 이렇게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 주었는데요. 가장 끝에 해당되는 0,0 그리고 31,0 또 그리고 31,31 또 0,31 부분을 남겨두는 이유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벽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이 아닌 바닥을 적용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위쪽 줄부터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 줄의 양 모서리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쭉 가장 끝쪽 타일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 바닥에 바닥을 적용을 할 때 자연스럽게 위로 이렇게 덮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도장을 선택해서 이번엔 아래쪽 이 선 부분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양쪽 모서리 중간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쪽 선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선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자, 왼쪽 위, 아래, 모서리 가운데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이 상태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양옆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지우개로 자연스럽게 그냥 지워주시거나 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닥 가운데 바닥면을 적용할 때 그때 덮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선을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선에 위, 아래, 모서리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자, 오른쪽 선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닥의 가장 겉부분, 그러니까 테두리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가운데 타일을 선택을 해서 현재 보이는 이 바닥 패턴의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테두리와 전혀 접하지 않은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1x, 그러니까 1,1 상태에서는 채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2 혹은 4,4 이 도장 크기를 좀 더 크게 조정을 해서 가운데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 부분은 테두리가 없는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깥 테두리에 이 타일 형태가 적용이 되면 모양이 좀 어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 부분에 닿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테두리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무작위로 적용을 해주셔도 괜찮지만 테두리와 닿는 부분은 조금 불안하시면 이렇게 마우스로 한 번씩 클릭하면서 채워주시면 네, 이렇게 예쁘게 바닥면을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 상태를 선택을 하고요. 한번 적용되어 있는 바닥을 혹시라도 모양이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긋난 부분 없이 잘 적용이 되어 있죠? 테두리 부분도 테두리 선과 그리고 이런 그 모서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도 이 바깥쪽 모양이 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간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바닥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벽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